네, 오늘 보안이고, 이거 문제는 전부 다 제가 골랐습니다. 물론 해설은 지석 교사님이랑 반반할 건데, 문제는 제가 다 골랐고, 문제를 고른 이유는, 패스키는 사실 지난주에 그, 서브노트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패스키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구글이라던가 네이버 이런 데에서 다 패스키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키워드 같은 걸로 여기저기 보안 기술에다가 쓰면 좋을 것 같아갖고, 이거 자체도 중요하고, 키워드로 활용하기도 좋아가지고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 디도스, 요거는 사실 2교시형의 문제인데, 1교시로 갖고 와봤고, 답을 어떻게 쓰시나 좀 궁금해갖고, 그래서 뭐 개념, 공격 유형, 대응 방안,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1단락, 2단락, 3단락,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공격 유형을 조금 여러 가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트워크 소진 측면에서라던가 아니면 뭐 자원 측면, 뭐 루디, 슬로우 로디스, 랜드 어택, 뭐 아는 거 그냥 다 여러 가지 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응 방안에는 꼭 이제 그런 뭐 임계치 기반, 뭐 IP 차단, 디도스 대피소 이런 얘기는 꼭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트윈의 보안 취약점 및 대응 방안인데 어,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많은 분들이 이 디지털 트윈의 느낌이 안 나는 그냥 일반적인 보안 취약점 및 대응 방안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써주셔갖고 뭐 접근을 통제해야 된다거나 뭐 보안 교육을 해야 된다거나 너무 뻔한 소리를 많이 써서 아 조금 이 디지털 트윈에 맞는 약간 이제 시뮬레이션 약간 데이터에 대한 변조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해 주시면 좋지 않나. 그다음에 타원 곡선과 영지식 증명 이거는 이제 2기 때 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사실 학원 모의고사 문제였죠. 그래서 영리식 증명에 들어가는 어떤 암호 기술에 타원 곡선이 들어가니까 좀 관계 같은 것들을 어딘가 관글에다가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하나하나 타원 곡선과 영리식 증명은 하나하나의 좀 중요한 토픽이니까 이거는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CSAP 이게 써야 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정해진 1.3페이지 분량 안에 어떻게든 꽉꽉 채워갖고 써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정의 써야 되고, 상중하 언급해야 되고, 그리고 통제, 인증 기준 14개, 그것도 언급해야 되고, 아이아스, 사스 간편, 사스 표준, 다스 간편? 아무튼 그것들 개수까지 다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든. 우겨 넣어갖고. 뭐, 도대체 그걸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은, 모범 답안에 다 쓰신 분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전 진짜 이 문제를 내면서 정말 우리 반 사람은 다 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 기법, 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 기법 진짜 이렇게 쓸 줄 알았거든요. 딱 한 명 썼습니다. 딱 한 명. 그렇게. 아니 제가 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이 나와가지고 그거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가명 처리 기법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 기법을 학습해 놓고 여기다가 갖다 쓰라고 했잖아요, 그냥. 와, 근데 진짜 쓴 사람이 없습니다. 충격 먹었어. 아,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도 안 듣는구나. 그냥 뭐 대충 강의해도 어차피 아무도 안 듣겠지? 약간 이런. 아니, 어떻게 아무도 안 쓸 아니, 한 명밖에 안 쓸 수가 있지? 진짜 좀 충격 먹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물론 뭐 STT라던가 어노테이션 이런 기법은 썼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요거 나오면 다 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 기법, 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 기법 이렇게 쓰시라고 했는데 진짜 한 명 빼고 아무도 안 썼어요. 그다음에 전자봉투. 근데 또 이거는 생각보다 또 잘 쓰셨더라고요. 쓰신 분들은 다 잘 썼어요. 전자봉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평문을 하는데 암호화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밀키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개인 키로
그 비밀키를 해독한 다음에 그걸 갖고, 그러니까 전자봉투를 해독한 다음에 비밀키를 얻어서 그걸로 암호문을 평문으로 만든다. 그 내용이 꼭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SRF와 SSRF, 요 밑에는 이제 뭐 지성 기술사님이 하겠지만, 제가 문제를 낸 이유는 CSRF랑 SSRF는 OWASP 탑 10에 요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지, 이거는 크로스 사이트, 이건 서버 사이드, 클라이언트 사이드 아닌가? 아무튼 얘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청을 변조하는 거, SSRF는 서버의 요청을 변조하는 거다. 그런 차이점. 그리고 합성 데이터는 이제 지겹겠죠. 절차랑 유용성과 안정성을 검증해야 되고, 이거 만드는 기법까지 다 학습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A백. 제가 오늘 아침에 A백 하면 속성과 동적이 중요하다라고 아침에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채점하진 않았지만, 지강 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던데, 이거 아침에 속성과 동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맞는데 했더니. 근데 왜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러는데. 아니, 아침에 얘기한 것도 안 써. A백 나오면 속성과 동적으로 한다. 꼭 써주시고. 블럭 암호 알고리즘. 이거 낸 이유는 그거 쓰지 말라고. 알고리즘이 나오면 그 운영 모드를 쓰시면 안 돼요. 혹시 오늘 운영 모드, 운용 모드인가? 아무튼 그 운영 모드 쓰신 분 있나? ECC, OC 쓰신 분 있어, 오늘? 분명히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쓰지 말라고 요거 냈고, 요거는 피스텔과 SPN을 쓰는 문제입니다. 알고리즘이니까. 그 다음에 제로데이 취약점은 요즘에 워낙 좀 중요하니까 문제 내봤고, OWASP 탑 10 요거는 또 LLM이잖아요. 야, 이거 뭐 LLM까지 내가 언제 외우고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문제를 낸 거는 물론 LLM까지 외우긴 쉽지 않은데 요거 LLM 하나 외워놓으면은 AI의 어떤 보안 위협이라던가 뭐 문제가 AI와 관련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요 LLM의 취약점을 그냥 여기다 갖다 쓰면은 되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로 공부하시라고 문제 내봤습니다. 꼭 이 10개를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걸 학습해 두면 나중에 써먹을 일이 많다. AI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해설을 하자면 일단 패스키. 패스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요거.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 패스키라고 해갖고 비밀번호가 있는 건가? 할 수 있겠지만, 비밀번호가 없는 로그인 방식. 그럼 도대체 어떻게 비밀번호가 없을 수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아니, 이거 뒤에 보시면 압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술 요소는, 아니, 그러니까 키워드는 비밀번호 없이 공개 키를 기반으로 하이도 기반, 생체 정보, 요런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요런 단어. 그러면은 우리가 공개 키를 학습을 했잖아요. 공개 키면 개인 키와 공개 키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 인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 키로 여기에는 공개 키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키와 공개 키의 쌍으로 이제 인증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하냐? 이 디바이스에서 얘가 사용자가 생체 인증을 하면은 개인 키가 활성화돼서 넘어가가지고 공개 키랑 대칭을 해서 맞으면은 승인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비밀 패스워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패스키 하면은 꼭 나와야 될 거 비밀번호 없이 공개 키 기반 파이도 이렇게 세 가지 꼭 나오시면 되고 이런 것까지 같이 써주시면 좋죠. 웹 OSN 기술 표준의 공개 키 방식을 적용한 파이도 기반이다. 이런 단어 꼭 써주시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요 파이도 공개 키 요 정도는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요건 별로 안 중요하고 요것도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파이도 공개 키 웹 오스 생체 정보 이런 거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패스키는 요 그림을 보시면 이 디바이스에서 저장이 되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가 분실됐을 때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스키의 보안 위험 및 대응 방안, 디바이스가 도난되었을 때 또는 클라우드 동기화에 대한 취약점. 여기서 E2EE가 나오는데 이게 요즘에 암호화 통신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코스에서도 이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E2E 같은 거 그냥 키워드로 뭐 보안 방화 방안 뭐 이런 데다가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패스키, E2E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데 키워드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디도스. 디도스에서 나와야 될 키워드는 요거죠. 대량의 좀비 클라이언트. 좀비 PC를 이용한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는 시스템 거부, 도스, 시스템 거부를 유발시키는 공격 기법이다. 뭐 보안 공격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공격 유형으로는 뭐 심플로드, UDP 플로드, ICMP 플로드, HTTP 겟 플로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다 알고 있는 뭐 루디, 슬로우 로리스, 랜드 어택 이런 것들도 디도스 어택이니까 뭐 같이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해설지 만든 거는 그냥 하나하나 좀 보시라고 이렇게 그림을 넣어놨는데 실제 답에는 이렇게 쓰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 키워드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DRDOS는 그냥 뭔지 보시라고 R이 붙어갖고 반사거든요. 반사. 그러니까 도스 공격인데 반사가 추가된 것뿐이에요. 그냥. 대응 방안으로는 반드시 나와야 될 거는 어디냐? IP 차단, 인계치가 없네. 인계치 기반으로 분석을 한다. 이런 내용 써주시면 되고, 여기엔 없지만, 여기 있다. 사이버 대피소. 이런 거 꼭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안티 디도스가 여기 들어가면 돼요. 여기. 방화벽 앞에 들어가요. 방화벽 앞에. 사실, 방화벽이 거의 맨 앞단에 있거든요. 항상. 하지만 안티 디도스는 그 앞단에 있다. 그냥 위치 정도만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트윈의 보안 취약점에 대응 방안. 디지털 트윈의 정의에다가는 꼭 시뮬레이션 기술이다라고 좀 써주세요. 현실과 가상 사이에서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술이다. 시뮬레이션이란 단어가 없으면은 뭔가 좀 모호해가지고 정의가 시뮬레이션이란 기술, 그러니까 키워드 써주시고 특징으로 저는 뭐야 복제추 보호가분인가 이렇게 외웠었었는데 특징 같은 것들 몇 개 그냥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의 보안 취약점인데 여기는 저희가 그 생전 동의행 이렇게 암기했었죠. 근데 이게 각 단계별로 보안 취약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이 중에서 좀 봐야 될 거는 데이터 수집 디바이스의 취약성 공격, 위변조된 데이터 학습, AI 시스템 권한 탈취, 분석 데이터 위변조, 현실의 중대한 위협 요런 키워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응 방안은 뭐 위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뭐 데이터 암복화를 한다던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보호 기술을 적용한다던가 프라이버시 보전 기술을 적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대응한다. 그다음 영지식 증명, 타원 곡선과 영지식 증명. 그러니까 타원 곡선 하면 나와야 될 단어는 이 유한체상의 수학적 성질을 이용해 공개 키와 이산 로그 짧은 키다. 요 짧은 키 요 내용은 좀 써주시면 좋고 그리고 그림은 요 1번 요 그림 그려주시고 공식은 y제곱은 x3승 플러스 ax 플러스 b 요거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난번 모의고사 때 뭐 누가 1교시 점수가
낮아가지고 문의를 했더니 무게를 물어봤을 때 요렇게 답을 써갖고 요렇게 쓰잖아요, 저희는. 근데 여기가 너무 몇 개 안 돼갖고 점수를 뭐 깎았다, 뭐 요런 피드백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답 쓰세요, 요렇게. 저는 그냥 요렇게 쓰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뭐 더 늘리고 뭐 하다 보면은 페이지 늘어나고 다음 문제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y제곱의 x상승 플러스 axp 요거는 꼭 써주시고 그다음 영지식 증명 정의에 나와야 될 거는 이 참거짓 여부 외에는 노출하지 않는다. 요거 좀 꼭 써주세요. 그리고 특징에다가 왕건형, 완정성, 건정성, 영지식성 꼭 써주시고 이거 그림 좀 잘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좀. 이렇게 갖다가 나오면 이게 이 키가 있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여기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키가 있는 거다. 그리고 대화형과 비대화형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 그리고 주요 프로토콜 하나씩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지식 증명은 최근에 DID에서 전자서명과 결합돼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하늘에서 언제부터지? 조만간 그 암호화폐 상용화? 아무튼 사용 가능하다고 이제 하던데 조만간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CSAP. CSAP는 요거죠. 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많은 분들이 제도라고 여기가 제도라고 돼 있어서 그런가? 저는 마지막 단어 그냥 인증 제도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인증 제도라고 하는데 그냥 지원하는 제도 뭐 체계 말고 인증 제도다라고 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중하 하는 논리적 분리가 된다. 요 꼭 써주시고 그다음에 CSFP 인증 기준 요 14개 언급해 주시고 마지막에 요 개수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아스, 사스 표준, 간편, 다스, 하등급 사스 각각 개수가 몇 개인지 그다음 가명 처리. 가명 처리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 이런 단어 꼭 써주세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답을 바꿔놓은 거고 저는 이렇게 쓰길 원했던 거죠. 이 가명 처리 왜냐면 이게 지금 가명 처리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법을 많이 써야 되는데 막 가명 처리에 절차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물어본 거에 일단은 많이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달락하 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 기법 해서 뭐 삭통 범상마 알고 있는 거 쓰시면 되고 그다음 저는 요 답을 원했던 거죠. 이달락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 기술 그래서 이렇게 뭐 필터링, 얼굴 합성, 인페이팅, FTT, 스크러빙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정도는 암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3단락에다가는 요게 제일 낫겠죠. K 익명성, L 다양성, T 근접성, M 유일성 요 정도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자봉투. 전자봉투에서 나와야 될 단어는 요 비밀키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한다. 요 단어는 꼭 나와야죠. 그래서 요 비밀키 이거를 암호화한 비밀키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는 게 전자봉투다. 그러면 푸는 사람은 이거를 수신자의 개인키로 해독해서 키를 얻으면 그걸로 암호문을 푸는 게 전자봉투다. 1교시 여기까지 하고 2교시. 2교시도 생각보다 이중 서명을 많이 풀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1번 사물인터넷 AIoT와 관련된 건데 이거 응용 기출 문제고 임기 때도 했던 내용인데도 아직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답을 잘 못 써갖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1달러, 시약점 2달러,
보안 기술 3가지 3단락, 뭔가 나만의 재현, 4단락 쓰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뭐를 써주면 좋을까요? 1단락 가와 나를 써야겠죠. 한 페이지씩 써야 되니까. 그럼 가는 개념일 거고, 나에다가는 뭐를 써주면 좋을까? 제가 볼 때는 뭐 등장 배경 필요성도 좋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기술 요소 써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기술사고, 이 다음에 기술 요소 쓸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술 요소 정도 써주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락에 이제 보안 취약점인데, 뭐 제가 그랬죠. 제일 무난한 건 AI의 보안 취약점, IoT의 보안 취약점 나눠갖고 써주시는 게 제일 쉬울 것 같고, 아니면 뭐 관리적 측면의 보안 취약, 기술적 측면의 보안 취약점 이렇게 나눠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측면에서는 그 적대적 공격이랑 뭐 네 가지 있잖아요. 적대적 공격에 해당하는 거, 뭐 포이즈닝 어택, 이베이전 뭐 그런 거 네 가지 언급해 주시고, IoT 측면에서의 반드시 나와야 될 거는 구채널 공격, 마이크로 디캐핑, 마이크로 프로빙, 디캐핑, 구채널 공격. 이런 거는 꼭 풀어주셔야 된다. 꼭. 그래서 IoT 디바이스 보안 기술 세 가지. 이게 세 가지라고 해서 세 가지 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만 쓰시는데 TE, TPM, PUF, RISC-V 뭐 이런 거 다 써주셔야죠. 그리고 AI 측면에서도 뭐 디펜스 간이라던가 뭐 커리를 제한한다던가 이런 내용 같이 언급해 주시고 4단락에는 그래서 나만의 재현 어떻게 해야 된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암호학적 해시 함수 요거 1단락 요거 2단락 요거 3단락 쓰면 되겠죠. 그리고 4단락에다가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뭐죠? PF 뭐였지? K 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그 오픈 라이브러리 그거 언급해 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도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종류 안정성 강화 방안 하면은 요거 몇 개 있어요. 요거. 크게 보면 해시 함수의 종류 두 개잖아요. 두 개. MAC와 MDC 두 개고 얘도 물론 뭐 페퍼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솔트랑 키 스트레칭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가에다가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종류의 유형 해갖고 뭐 이쪽에 키가 있고 이쪽에 키가 없고 뭐 MDC고 AC고 나 상세표로 해서 뭐 이렇게 쓰는 거보다 이렇게 쓰면은 사실 요 내용이나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고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아에다가 이 MMAC에 대한 개념도 유형, 나 MDC에 대한 개념도 유형. 마찬가지로 안정성 강화 방안도 가 솔트의 개념도 뭐 절차 아니면 뭐 구성 요소, 나 키 스트레칭 이렇게 답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뭔가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왜냐면 솔트랑 키 스트레칭은 그냥 키워드로만 쓰기에는 이게 뭔지 좀 언급해 주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는 요 특징은 가급적 그 뭐죠? 단방향성, 역상 저항성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림으로 최대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키워드로 쓰기보다는 그림 같이 그려주시고 암호학적 캐시 함수의 종류에 MAC와 MDC가 있는데 여기서 나와야 될 거 MAC는 무조건 키가 있다. MDC는 키가 없다. 이 내용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래서 MDC는 키가 없으니까 뭐만 가능해? 뭐만. 무결성 확인밖에 안 돼, 얘는. 하지만 얘는 MAC는 키가 있으니까 부인 방지까지도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해시 함수에 할 때 솔트에서 오늘 솔트의 개념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솔트의 개념도 그릴 때 111, 111이 똑같이 들어와도 솔트가 취해져서 얘는 AAA가 되고 얘는 BBB가 된다. 같은 입력값이 와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 그림 표현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 그림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냥 뭐 입력, 솔트, 뭐 결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거 좀 그려주시고 그림에다가 그다음에 키 스트레칭도 마찬가지. 요 이렇게 입력이 오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를 N번 반복한다. 이런 표기를 좀 잘 해주셔야 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솔트와 키 스트레칭이 안정성 강화 방안인 거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는 게 그 PF 어쩌고 저쩌고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다. 그거까지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이중 서명인데 요거는 생각보다 잘 쓰셔갖고 이중 서명의 개념에 나와야 될 단어는 그거죠. 서로 다른 키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 이런 내용은 꼭 넣어주시고 이중 서명의 안보 코어 과정에서 이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4번을 문제 낸 이유는 이거는 이거 135의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요거를 답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나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문제를 냈고 그다음에 이거는 공급망 보호하는 왠지 문제 나올 것 같아갖고 내봤고 ISMS는 필수 토픽이죠. 요거는 진짜 중요하니까 요거는 갖고 가시라고 문제 냈어요. 보자면은 AIoT란 AI와 IoT의 합성어로서 IoT에 AI 기능이 추가된 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기술 요소로 조금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겠어요? IoT에서 AI가 돌아가려면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가 돼야겠어요? 경량화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량화가 제일 중요한 거죠. IoT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무거우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AI가. 그러니까 경량화와 관련된 기술을 써주시는 게 이 AIoT에서의 핵심 기술 요소다. 물론 뭐 당연히 뭐 AI와 관련한 어떤 뭐 머신러닝이라던가 뭐 다양한 단어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량화 기술인 거죠. 그 다음에 보안 취약점. 뭐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학습하시라고 갖고 온 거고 저는 이런 거 인공지능에 대한 적대적 공격에 취약하고 그리고 여기는 없지. 이런 펌웨어, 디캐핑, 마이크로 프로빙, 부채널 공격. 그냥 IoT 나오면 그 세 개 무조건 쓰고 보시고 그 다음에 보안 기술로 TE, TPM, SE, RISC-V 이런 거 쓴 다음에 AI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시 함수. 해시 함수의 정의에 나와야 될 단어는 요거죠. 고정 길이. 고정 길이의 어떤 출력값이 나오는 알고리즘이다. 그다음에 특징으로 요 그림을 역상 저항성, 이역상 저항성, 충돌 저항성, 뭐 단방향성 이런 것들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 해시 함수의 종류, 대칭키가 불필요한 MDC, 대칭키가 필요한 MAC. 그래서 만약에 답을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있어, 이거. MD5는 128비트고, 샤는 이거고, 설명까지 이거 언제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답을 이렇게 개념도 유형 쓰면은 훨씬 답을 쉽게 쓸 수 있으니까, 답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게 해설지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가?
요거를 어떻게 잘 이쁘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입력값이 같은데 솔트가 없으면 당연히 결과값이 같겠죠. 근데 입력값이 같지만 솔트가 있기 때문에 결과값이 다르다. 요 그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트라고 하면은 임의의 문자열을 추가해서 같은 입력값이 들어와도 다른 결과값이 나오게끔 하는 게 솔트고, 이 스트레칭은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 내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는 이유는 요거죠. 브루트 포스 어택이랑 레인보우 어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한다. 그다음에 이중 서명. 이중 서명은 구매 정보와 결제 정보를 각각 다른 키로 암호화해서 판매자는 구매 정보만, 금융기관은 결제 정보만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명 기술. 이거 이중 서명은 진짜 시험에 나올 때 된 것 같아, 이제. 그래서 기술 요소로는 당연히 전자 서명과 전자 봉투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공개키 기반인 거고, 그리고 전자 봉투를 할 때 비밀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밀키. 그다음에 MD 값을 사용하니까 해시, 전자 서명, 전자 봉투. 이거 뭐 별도로 공부할 건 없는 거고, 기술 요소에. 이런 거 잘 봐주세요. 서명을 생성하고 전자 봉투를 생성하고 그거를 판매자한테 보내고 이후에 판매자가 피지사, 피지사한테 보낸다. 이런 순서. 암호화할 때는 구매 정보와 결제 정보를 해시 값을 만들고 이 두 개를 붙이죠. 그래서 요 연접이란 단어 꼭 써주시고 이 두 개에 대한 해시 값을 만들어. 그러면 이거를 구매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해. 그러니까 전자 서명인 거죠. 그리고 요거 하나 만들어서 전자 서명을. 그 다음에 결제 정보. 요거는 이 구매자가 비밀 키를 만들어. 그래서 암호화를 해. 그러면 암호화된 결제 정보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 비밀 키를 피지사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 그럼 요게 전자 봉투인 거고. 그래서 구매 정보와 M1, M2와 전자 서명과 암호화된 결제 정보와 전자 봉투를 요 사람한테 보내줘. 판매자한테 보내. 그럼 판매자가 하는 거는 구매 정보를 해시를 새로 만들어. M1 다시를 만들어. 그럼 기존에 온 거에서 M1 자리에다가 요거를 넣어서 M1 다시와 M2를 하나의 해시 값을 만들어. 요거 만들어. 그리고 전자서명으로 온 값을 요 구매자의 공개키로 복화를 해. 요 두 개가 맞으면 아, 이 구매 정보가 변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제 기관은 M1, M2가 왔을 때 잠깐만요. 일단 전자봉투를 결제 기간에 개인 키로 복화를 해서 키를 얻어내겠죠. 그럼 이 키를 가지고 암호화된 결제 정보를 이 키를 갖고 풀면은 결제 정보가 나오고 이 결제 정보를 해시를 이용해 M2 다시를 만들어요. M1과 M2가 왔어. 여기다가 M2 자리에다가 요거를 넣어서 M2 다시와 M1을 갖고 해시를 만들어. 전자서명 온 값을 구매자의 공개키로 복화를 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해.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결제 정보가 변조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게 이중 서명이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지성기 수사님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8번부터 13번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안에서 이렇게 좀 문제 있잖아요. 취약점 이런 건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보지 않아도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만 문제점이나 취약점이나 공격 기법이다 이런 걸 물어보면 당연히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된다. 예, 계속 이제 강조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합성 데이터 이런 거는 뭐 사실 이제 인공지능에서 다루긴 했는데
이게 보안에서 왜 갑자기 이 문제가 툭 튀어나왔을까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뭐 바라볼 때 꼭 오늘 보안 도메인이니까 왜 보안스럽게 안 썼느냐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게 왜 보안 쪽에 이 문제 도메인이 깔렸고 그러면은 저라면은 산달락에 합성 데이터가 지금 어떤 의미로 쓰이고 그리고 보안적인 이슈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합성 데이터를 쓴다. 개인정보 보호나 민감정보나 아니면은 그런 민감 거래와 관련된 신용정보나 이런 것들을 통계적인 특성만 추출을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모의 데이터잖아요. 그런 거를 살짝 언급을 하면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술이나 뭔가 이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기대 효과.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대응 방안. 예, 이 두 가지가 꼭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교를 할 때도 이제 이 CSRF하고 SSRF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잘 비교해 주셨는데 이제 3단락을 뭐 이렇게 뭐 저는 항상 이렇게 비교가 들어가면 보안 쪽은 대응 방안 비교를 3단락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어떤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3단락은 대응 방안 비교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안에서 좀 뭐랄까요? 이교 시험은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몇 가지 좀 썰 푸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떻게 저 잘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라던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전에 몇 가지를 좀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물기 나오고요. 관리, 물리, 기술적으로 이제 뭔가 좀 관점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사전 타구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 사고. 네. 네, 이렇게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뭐 약간 더 내가 집중을 하겠다. 그럼 분석 설계, SDLC 기반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세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때그때 생각하기보다는 맨날 관물기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지겹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딱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거는 사전 사고가 더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이런 SDLC에서 더 뭔가를 체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이 관점은 사전에 몇 가지, 최소한 네 가지 정도를 좀 구분해 보시면은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적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구분해놓고 그 다음에 내용만 때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몇 가지를 그냥 사전에 준비하시고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8번부터 조금, 이거 해설을 좀 드리면, 저도 어저께 야근을 해가지고 너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요새 좀 회사가 좀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CSRF라고 SSRF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차이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여기는 희생자의 웹 브라우저. 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웹 서버, SSIR 쪽은. 예. 그래서 공통적인 거는 권한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권한을 가지고서 이용을 해가지고 악의적으로 한다. 근데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쪽이 CSRF, 그다음에 웹 서버를 통해 가지고 내부 리소스에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얘는 서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서버와 연동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추가 서버를 여기 빅팀 서버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가 눈에 탁 보이고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드, 이 두 가지. 그래서 희생자의 권한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희생자의 권한을 이용해서 내부 리소스에 다시 재접근을 한다. 이게 차이가 될 것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법으로는 뭐 게시판 이메일 통해 스크립트를 배포를 해서 뭐 웹사이트 아니면 웹페이지 뭐 이런 거 예,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악성 웹페이지를 통해서 뭐 접근을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방안 비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CSRF 토큰, 그때그때 당시에 토큰을 검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HTTP 레퍼럴, 이거 그 헤더 검증하는 거죠. 헤더 검증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시점에서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SSRF는 여기 화이트리스트 정책 그리고 IP나 포트 기반의 접근 제한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성 데이터 요거 나왔는데 요거 뭐 인공지능에서도 한번 다뤘으니까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방법이나 기계학습 등을 뭔가를 실제로 모델을 만들려면 그렇죠?
개인정보나 신용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안에서 통계적인 어떤 특성만 추출해가지고 비슷한 모형에 사용할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예. 새롭게 생성된 모의 데이터, 시뮬레이티드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안에 기술들은 잘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인공지능 쪽에서 잘 이 학습이 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품질 평가반 요거보다는 이제 기대 효과가 나을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 네. 기대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쪽에 특화된 걸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금융 쪽에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은 공공 쪽에 그렇죠? 국방 쪽에 이런 민감한 정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서 여기에 많이 쓰인다라고 인사이트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금융, 연구용, 그렇죠? 그다음에 국방, 네, 공공 이런 것들은 다 저희 대비이자 자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박 여기 애트리뷰트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재기 멘토님께서 속성, 그다음에 공적, 그래서 속성 기반이고 다양한 액세스된 요구 처리를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특정 시간대, 뭐 특정 문서, 그 어떤 환경을 본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맥, 덱, 알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데 이 애트리뷰트 베이스드 요거는 조금 더 미세하게 뭔가 이 권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개 요소, 리소스, 유저, 그다음에 인바이먼트 이 세 가지가 3대 구성 요소고 그다음에 여기 표가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표를 이렇게 적지 말고 저는 이렇게 한 개씩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옮기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타임 로케이션 그다음에 레벨 뭐 데이터 오너 뭐 센시티브 레벨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여기 2열에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세 개 요소를 제시를 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두 개씩 잘 적으셨더라고요. 그럼 여기 표에서 똑같이 그릴 게 아니라 저는 한 레벨 더 내려와서 이 속성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레벨을 그러니까 내가 미세 조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잖아요, 이게 다. 요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잘 적어주시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림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림에서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으니까 저라면 요걸 다 바깥으로 빼고 여기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트리뷰트, 그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구성 요소 및 기술 이게 아니라 애트리뷰트로 들어가야 되겠죠. 애트리뷰트.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적으시면은 남들과 너무 비슷해 보이고 여기를 누가 잘 지금 얘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애트리뷰트.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서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항목들 요거를 잘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블록 암호 알고리즘 생각보다 요것도 잘 못 적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그죠? 이 고정 길이의 평문을 블록 단위로 나누어서 암호화를 수행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SPM하고 피스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나는 알고리즘을 물어봤으니까 내가 알고리즘에 집중하겠다 하면 이 지금 구성도가 맞을 이 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SPN에는 뭐가 있고 그다음에 피스텔에는 뭐 DES, LEA, 뭐 그다음에 시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설명해 주면서 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제가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알고리즘보다는 이거의 내부적인 구조를 설명을 하면서 알고리즘은 몇 가지를 적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이제 가는 SPN 그리고 나는 이 파스텔 이런 구조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각각의 구성도가 나오고 얘의 특징 S박스, P박스 그리고 피스텔은 뭐 라운드 함수하고 라운드 키 이런 것들을 그림을 잘 적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동작 절차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나를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중할 거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그 답안의 형태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그래서 얘를 어쨌든 노출을 시켜주셔야 된다. DS, LEA, CD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저라면 이 두 가지를 일단 가에다가 전 이렇게 구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 나눠가지고 SPN의 어떤 내부 구조, 페이스틀의 내부 구조를 적고 나에는 알고리즘의 유형을 다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표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SPN, 여기는 페이스틀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부적인 구조와 알고리즘을 둘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운영 모드를 적었다. 이러면 뭐 완벽한 답안이 되겠죠. 네. 운영 모드는 이 블록 암호화는 대칭키잖아요. 대칭키에 대해서 키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운영 모드잖아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블록 암호화의 알고리즘하고 블록 암호화의 운영 모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 생각보다 오늘 이거 적으신 분들 몇 분 계셨다. 네. 그래서 운영 모드와 알고리즘은 전혀 다른 거고 요거는 한 번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거 한 번씩 툭 튀어나올 수 있어가지고 요거 네,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로데이는 예, 아직까지 여기 패치되지 않은 보안 취약점. 네, 네, 이 패치만 찾아요. 채점할 때 패치만 찾거든요. 이 채점자들이. 네, 패치라는 말이 없으면 아니면은 특정 소프트웨어 아직 뭐 버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네, 버전이나 그래서 이제 뭐 스피어 피싱이다 이런 키워드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 발견해서 뭐 대응 프로세스를 적었는데 이거에 대한 현상 자체를 그렇죠? 잘 이렇게 녹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응 프로세스 네. 발견, 보고 및 분석, 네, 솔루션 개발, 패치 배포, 업데이트 이런 순으로 한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OWASP 2025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 해설지를 만들 때 다시 보니까 2025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프롬프트 인젝션, 그다음에 정보 노출, 공급망 취약, 그 다음에 데이터 및 모델 중독, 부적절한 출력, 과도한 권한, 프롬프트 유출, 그 다음에 벡터 데이터베이스나 인베딩의 취약점, 허위 정보 생성, 그죠? 환각이죠, 환각. 그 다음에 무제한 소비. 요게 25년도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버전을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 물어보지 않아도 취약점이니까 마찬가지로 대응 방안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10가지를 다 적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다가 설명 및 대응 방안으로 표를 구성을 하시고 이거는 사실 이 내용으로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응 방안을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러면 표 하나로 통표로 해가지고 내가 문제점도 알아냈고 예, 말을 했고 대응 방안도 같이 설명을 하니까 예,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쓰지 않아도 이거는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뭔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구성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은 뭐 이제 레그도 찾았고요, 제가. 그다음에 프롬프트 유출 관련해가지고 뭐 횟수에 대한 카운트를 뭐 제한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잘 이제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고 대응 방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교시는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2교시는 네 개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개. 이거는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1, 2, 3, 4 가시면 됩니다. 네, 뭔가 안 바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3개를 물어봤는데, 그쵸? 마지막을 딱 보니까 강화 방안이에요, 방안. 네, 강화 방안이기 때문에 이게 사단락이 뭔가 더 좋거나 인사이트를 내거나 할 때 방안 하면은 내 생각, 어떻게 보면 썰푸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앞에다가 저라면은 빨리 깔 것 같습니다. 앞쪽에다가. 지금 현황, 등장 배경 이런 것들을 좀 깔아주면서 그렇죠? 이 오픈 소스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에 있어가지고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런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여러의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오고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나 기법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고 그럼 기승전결이 딱 맞잖아요. 이 맨 처음에 제가 계속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인트로를 딱 깔아주면서, 그쵸? 인트로를 이렇게 깔아주면서, 여기에 지금 현재 문제점, 그 다음에 S밤과 CSCRM,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제 해결하고,
기대 효과, 강화 방안. 이렇게 적으면 내가 지금부터 2, 3, 4에 다 얘기를 할 거니까 너 이거 보면은 내가 할 거 다, 말할 거 다 여기 앞에 적어놨어. 그 인트로를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심의 여심 없이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된다. 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해설지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다시 만들어서 올려두도록 할게요. 요것도 이제 세 개인데, 그쵸? ISMS와 IMSP 차이죠. 이거는 그 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락을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 네,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 거 제대로 지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요거는 3페이지 전략으로 저는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할 것만 정확히 딱 말하고 빠져나가면 된다. 네. 그렇게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부터 좀 보면, 네,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 2.0.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게 지금 비신뢰의 신뢰잖아요. 여기 핵심 원칙,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SDP. 요거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 네. 그래서 이 비신뢰의 신뢰고, 여기 아키텍처 보시면은 여기 PIP, 키워드만 볼게요. PDP, PE, PA, 네. 그다음에 여기 PEP. 요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PIP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제어 영역이나 데이터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규정이나 데이터와 관련된 접근 정책이나 뭐 시스템이나 로그나 이런 것들이 다 안에 들어오면서 정책을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접근하는 그런 리소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 결정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키워드 기반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성숙도는 뭐 1, 2, 3, 4 해가지고 키워드만 보면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여기 AI 기반, 네. 자동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통합, 관리 통합. 그리고 이쪽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관련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신호와 관련된 거, 신원, 엔드포인트 보안, 그렇죠? 어떤 기기로 들어갈 것이냐.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뭐 그렇고요. 저라면은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보안,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행은 지금 보시면 이 제로트루스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택이잖아요, 스택. 맨 처음에 신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기로 이 사람들이 기기로 들어갈 것이고, 기기 안에서는 뭘 써요?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어플리케이션 동작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는 뭘로 돼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되니까 이거를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보면 그거 가지고서 성숙도를 뽑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내가 뭔가 지금 새로운 시스템 아니면 어딘가에 내가 뭐 개발자들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어딘가 새로운 사이트에 투입이 돼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이디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VDI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원격할 수 있는 접속 기기를 받고 개발 환경을 받고 그다음에 그거 안에서 개발을 하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절차나 이런 것들, 뭐 접속할 수 있는 서버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금 인가를 받고 인증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데이터에 관련된 보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래서 뭔가를 지어내시기보다는 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굉장히 좋은 거다. 네. 그래서 수동에서 자동화, 그다음에 뭔가 소극적인 보안에서 적극적인 보안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몰아가시는 방향으로 적어주시면 좋겠다. 예, 도입 절차는 간단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피드백 및 개선 여기까지 꼭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뒤에는 좋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공방 보안, 마찬가지로 여기 필요성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줬잖아요. 그래서 인트로를 깔아주시면서 특히 이 구성 요소 다시 한번 볼게요. 공급자명, 타임스탬프, 네. 그 다음에 저작권자, 구성 요소, 그리고 버전, 부유 식별자, 종속성. 네.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좀 미스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니까 꼭 누락시키지 않고 그대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CSCRM,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협관리인데, 뭐, 여기 보시면은 전사, 프로세스, 운영 해가지고 세 가지 레벨로 구성을 하고, 전사는 경영진이 감독을 확립을 한다. 프로세스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측면에서 뭐
공급망의 전체적인 위협과 평가 대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운영이잖아요. 네. 이 시스템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적용을 하고 모니터링 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 강화 방안. 네. 저는 이걸 문제를 딱 보면서 딱 떠올랐던 게 이 요즘에 시프트 레프트라고 있거든요. 시프트 레프트 보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보안과 관련된 뭐랄까요? 그냥 문화라고 해야 되나? 절차라고 해야 되나? 이 시프트 레프트가 뭐냐면 왼쪽에다가 더 많이 지금 집중을 하겠다. 그러니까 왼쪽은 뭐예요, 지금? 개발사, 공급사, 운영사가 있잖아요. 분석 설계 개발하고 공급하고 그걸 받아서 운영을 할 텐데 이 왼쪽에다가 지금 시프트 레프트 보안을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석 설계할 때 이미 데브색 옵스와 같은 것들을 넣어놓고 예, 그 당시에 초반부터 뭔가 내가 보안과 관련된 거를 신경을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딱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가에다가 잡고 그다음에 나에다가는 이 라이트 레프트 반대잖아요, 반대.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사후하고 사전 그렇죠. 여기 사전이죠, 사전. 여기는 사전 사후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개발하기 전에 아키텍처 설계 검토하고 코딩 표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시큐리티와 관련된 것들을 더 만약에 신경을 쓴다. 이 시프트 레프트 보안. 아니면 나는 CM이나 SOA나 나중에 내가 이걸 이상을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탐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쪽에다 더 많이 또 치중을 하겠다. 이게 라이트 레프트 보안인데 저는 가 나를 이런 식으로 구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 쪽에다가 시프트 레프트 보안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쓰겠다. S밤도 여기 들어갈 거고 배브셋옵스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분석 설계할 때 취약점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오픈소스 취약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겠다. 테스트 자동화는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넣고 뒤쪽에는 여기에 이제 뭐 많이 나와 있진 않은데 뭐 CM, SOA 이런 것들 자동화 그리고 이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뭐 네트워크 보안 이런 것들이 다 뒤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프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네,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좋은 구분 방법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정보보호 인증제도, 그다음에 여기 PIMS죠, PIMS. 네. PIMS를 노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PIMS. 그래서 이 기존에 정보보호와 관련해가지고 ISMS와 PIMS가 이제 합쳐져가지고 ISMS가 나왔는데 요거는 일단 그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 핌스가 추가된 부분이 여기잖아요. 예. 그다음에 수집 시, 제공 시, 그다음에 보유 이용 시, 파기 시, 그다음에 정보 주체 권리 보호 요 5가지. 그리고 여기는 뭐 정조자인 그다음에 인증 그 뭐죠? 외부자, 물리, 인증 및 권한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도입, 운영 관리, 서비스 보안 관리, 사고 대응, 재해 복구 여기. 다 외우지 말고 앞에 정조자인 인물, 외부자 보안 여기까지는 적어도 조금 적어주시면은 아는 느낌이 납니다. 정확히 더 적어주시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 이 뒷부분은 잘 안 보고 정조자인 외부자 물리 접근 통제 인증 권한 요거 있느냐 여기 부분만 계속 봤습니다. 네. 여기가 조금 잘 모르시겠다 아니면은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 다시 한번 이 키워드 위주로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인증 기준은 숫자가 잘 나와야 됩니다. 숫자. 일단 ISP, IDC, 그리고 1,500억, 그 다음에 100억, 그 다음에 일일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예. 요게 안 보이면은, 그쵸? 예, 채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47조 2항. 예, 그리고 간편 인증 관련해가지고 지금 누락이 됐는데, 간편 인증의 목적은 뭐죠? 중소기업에서, 예, 간편하게 하려고. 그쵸? 그 다음에 비용과 관련된 효과. 그리고 좀 짧게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기간도 줄일 수 있고. 근데 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은 소기업 100억이었나요? 100억? 그리고 중기업이 뭐죠? 300억이죠. 그리고 정보통신시설 없는 사람들 이상이면은, 그죠?
300억 이상이면은 정보통신 시설, 이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시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요. 정보통신 시설 미비한데 300억 이상이면은 거기에 다 해당이 됐다. 요거는 제가 해설지를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항상 부족하신 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요런 이 제도와 관련된 거는 사달랑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확히 쓸 것만 쓰고 빨리 빠져나오시고 다른 거 이렇게 썰 푸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한 줄로 이렇게 쫙 내리 깔면서 내가 많은 어떤 그런 그 성공 요소, 나만의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쓰시는 것이 좋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달락을 괜히 들어가시면서 뭔가 그 칸을 채웠다 이런 느낌을 주시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정말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좀 당시에 쓰실 때 내가 누가 누가 지금 많이 하느냐 썰 푸는 문제 나오면은 거기에 집중을 빡 하셔가지고 더 고득점을 받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 지금 합격권에 있는 분들이 이 3-에 나 표를 쓸 때 구성을 할 때 어떻게 지금 쓰시고 계시냐? 여기가 이제 구분이 보통 이렇게 3개 정도 나오고 그쵸? 그다음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최소 6개에서 여기는 8개까지 이렇게 쓰시고 계십니다. 8개까지.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헐렁하신 분들은 보면은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다 두 줄로 올려치기잖아요. 그러면은 냉철하게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가 4개 쓰신 겁니다. 4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가 썰을 잘 푸냐 요거에 대한 지금 관점으로 접근하는 채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 4개 쓴 분이랑 여기 8개 쓴 분이랑 제가 봐도 이분이 합격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받아봤을 때는 저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기 8칸 그렸습니다. 여기. 예. 그리고 앞에 쪽에다 내가 잘 아는 거 잘 배치하고 전진 배치하고 뒤에는 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 했던 얘기 또 쓰던가 살짝 말 바꿔서 그렇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부모 때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서브노트에 똑같이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야말로 정말 많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관점이나 다른 항목이나 내 생각을 노출시키시면 거기서 고득점이 많이 터지거든요. 그렇게 조금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데이터베이스 오늘 도메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